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진입니다. 한 장면의 인생인데요. 영화 얘기입니다. 주제는 섹스 혹은 섹스씬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작년에 2022 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프랑스의 여성 작가인 아니 에르노의 대표작이죠. 단순한 열정. 이 영화가 최근에 개봉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옛날에는 소설 원작이 있으면 원작을 영화한 게 있고 해서 열심히 살 때는 원작도 보고 영화도 보고 두 번씩 보고 막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20 대부터는 영화하고 소설은 전혀 다른 매체라는 거를 인제 사실 깨닫게 됐죠. 그 너무 당연한 얘기죠. 소설을 읽으면 독자가 혼자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영화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장면을 상상하거나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그림을 인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관념적인 소설을 피하고 싶은 그 심리는 그런 소설은 생각 위주지 묘사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인제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야기꾼이라고 불리는 소설가들의 소설은 그게 인제 막 눈에 잘 그려지죠, 이 묘사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설이 영화화될 때 소설의 묘사의 정도에 따라서 상상력의 이미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노인과 바다를 책으로 읽었을 때하고 영화를 볼 때하고는 나중에 보니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포도라든가 뭐 무기여 자릿거라든가 그런 그 너무 옛날 소설이죠. 그런 소설을 읽고 그거의 영화를 보면 엄청 다르더라고요. 엄청 달라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반만 후반부 부분만 영화화를 했기 때문에 전반부의 소설에 굉장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이 사형제 문제라든가 범죄의 계급성 이런 문제라든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막 읽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없고 영화에서는 주로 강동원 배우하고 이제 이나영 배우 아름다운 두 배우의 만남만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어요. 제 요지는 옛날에는 소설하고 영화를 똑같이 봤는데 지금은 이게 전혀 다른 장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소설은 소설을 읽는 맛이 있고 영화는 영화를 보는 재미가 정말 따로 있죠. 근데 여기서 인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소설이 더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소설이 언제나 인제 비교를 하죠. 그런데 가끔 소설보다 영화가 현저히 떨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이 당연히 있겠죠. 아니면 인제 영화가 더 나은 경우도 있죠. 장정일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저는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거는 장선우 감독의 영화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니 훨씬은 아니고요. 쪼끔 나아요. 저 장정일 선생님 팬인데. 그러니까 영화가 낫냐 이제 소설이 낫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작과 소설에 대한 얘기. 다시 돌아오면 이 아니 에르노라는 프랑스 작가의 단순한 열정. 많은 분들이 다 이 작품은 100% 소설이 낫다 그러더라고요. 치밀하고 막 치열하고 뭐 완전히 막 그 막 욕망과 엄청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소설에 비해서 영화가 완전히 별로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소설을 안 읽었어요. 왜냐면 그 영화 보는데 방해가 될까 봐
영화를 먼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소설하고 상관없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여러 가지 인제 의미에서. 그런데 이 줄거리는 뭐 단순하다 못해 없습니다. 그러니깐 문학을 가르치는 교원. 저는 교수나 교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학을 가르치는 이혼한 싱글 여성이 연하의 유부남인 러시아 남성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여기 별로 사랑은 별로 없고요. 이 섹스 씬이 엄청나요. 섹스 씬이 엄청납니다. 이 성기 노출, 음모 노출 다 되고요. 이 여배우가 연기도 잘합니다. 여우주연상을 많이 탔어요. 이 영화를 제가 몇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섹스 씬이 많은데도 되게 다들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많대요. 어. 그런데 제가 원작을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성관계, 예, 여기서는 인제 좁은 의미의 성교, 그러니까 인터코스, 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한테 삽입되는 저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섹스 장면이 인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섹스 씬에서요. 단 한 번이라도 섹스하기 전에 피임 장면이 나온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영화에서 섹스 씬을 다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섹스 씬에서 피임 장면이 나온 영화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인제 10 대끼리 저기를 해도 피임을 못해서 인제 임신하는 그런 인제 사고가 나는 그런 영화들도 있긴 하죠. 아니면은 중년 여성이나 노인들의 섹스는 아예 별로 등장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들은 또 임신할 염려가 적기 때문에 피임 장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영화에서 재현되는 섹스 씬의 100%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는 거야.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피임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편함이나 어떤 피임을 놓고 콘돔을 쓰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 생리 날짜가 어쩌냐 그게 있지 막 갑자기 달려들어 가지고 막 키스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막 이렇지 않지 않나요? 제 얘기는 첫 번째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섹스 장면에서 피임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것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실제 영화에 재현되는 섹스가 사실 별로 리얼하지 않다. 우리한테 굉장히 환상을 준다. 실제 성관계와 영화에서의 성관계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처럼 성관계를 한다라는 환상이나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섹스를 하자. 그러니까 소박하게 섹스를 하다기보다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섹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영화가 제일 재밌는 게 이 여자는 문학 교수야. 이 남자는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보디가드 같은 군인이에요. 군인이고 심지어 푸틴을 좋아해. 저는 거기서 완전히 빵 터졌는데요. 이 여성이 친구한테 상담하는 거야. "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 걔는 푸틴을 좋아해. 내가 이런 애를 지금 이렇게 목말라 가지고 좋아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푸틴을 좋아하는 남자하고 섹스할 수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섹스하는 남자가 아무리 원 나잇 스탠드라고 할지라도 푸틴이나 트럼프를 좋아해. 그러면 약간 섹스할 맛이 안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물론 좌파와 우파가 만나서 섹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푸틴하고 트럼프는 좀 아니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세 번째. 아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소설을 안 읽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성이 완전히 을입니다. 남자가 완전히 갑이에요. 남자는 연하의 유부남인데도 갑이에요. 그러니깐 뭐냐면 일방적으로 약속 뻥크. 그다음에 아무 때나 찾아와. 지 맘대로야. 그리고 이 여성은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 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섹스만 해. 자기가 편한 대로 아무 때나 막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를 기다리게 해. 여러분 이거 연애에서 남자가 자꾸 시간을 펑크내고 그다음에 시간을 어기고 언제 호텔에서 만나? 그리고 안 나타나. 이럴 때 미치잖아요.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 얼마나 몰두해 있냐면 그 남자 생각하다가 차를 후진하다가 애를 치일 뻔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이 여자가 애를 치일 뻔했는데 그럼에도 별로 애 걱정을 안 해. 그 정도로 이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남자가 아무 때나 불러. 막 수업할 때도 불러. 그래서 이 여자가 수업하다 말고 이 남자하고 섹스하러 가. 그런데 남자가 안 나타나. 그리고 제일 인제 이 클라이막스가 호텔에서 만나기로 해요. 이 섹스를 하려고. 만나기로 하는데 안 나타나 또. 그래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실제로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경호원인지 군인인지 맞나? 정말 이 사람의 정체가 정말 맞나?' 싶어 가지고 이 사람의 근무처인 프랑스 주재의 러시아 대사관에 전화를 해요. 그래도 좀 신중하게 이 푸틴 좋아하는 이 젊은 연하의 유부남이 그나마 거기 근무를 하고 있대요? 난 또 그것도 사기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참 '아 그래도 아주 나쁜 놈은 아니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막 연애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당한 경우에 쇼크를 받는데 다행히 얘는 그래도 있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만나기로 해 놓고 이 남자가 어땠는 줄 알아요? 모스크바로 귀국했어요. 헐. 제가 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정말 모스크바로 귀국했는데 또 이 여자는 특별히 그렇게 상처를 안 받고 자기도 또 모스크바 혼자 가요. 그래 갖고 택시로 막 모스크바를 구경해. 이 남자를 찾지도 않고. 아 사실 찾을 수도 없죠. 어떻게 찾아요 그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인제 오죠. 그리고 이 남자는 공공연하게 자기 부인하고 여행 다니고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여자한테 자기 와이프하고 가끔 자주 섹스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가끔은 뭐고 자주는 뭐야. 이 빈도부사를 왜 못 쓰는 거야. 그래 이 여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주 한다는 거야? 가끔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만큼 이 남자는 이 여자하고 섹스하는 거 외에는 대화도 없고 굉장히 불성실하고 그다음에 이 남자 배우의 얼굴이 약간 양아치스러우면서 러시아스러우면서 마초스러우면서 근데 또 약간은 좀 제도권적인 그런 얼굴이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건 이제 배우가 연기를 잘한 건데 딱 보면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 배우의 얼굴이 러시아 양아치 공무원 같아요. 이것도 이제 물론 저의 편견 당연히 편견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영화는 이런 관객들의 선입견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연출의 문제인데요. 계단에서 섹스하는 씬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허리가 다 아팠어요 진짜로. 계단에서 섹스를 하면 여성의 몸이 계단에 있고 거기서 남성이 이 푸시업을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여자가 누워 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아프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위험한 씬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 계단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허리 분질러지는데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그냥 불성실한 남자와 여성의
섹스씬의 반복. 그다지 그렇게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포커스는 여기서 남자가 철저히 갑이고 여자의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막 집에 찾아오고 아무 때나 만나고 그리고 더 이상 유지할 어떤 식의 뭐가 없으니까 "우리 헤어질 때 됐지?" 그래서 이제 관계는 끝납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미칩니다. 그러니깐 남자가 두세 번 이상 바람 맞춰도 사실 엄청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일이라 걱정하고 아니면 '제가 마음이 변했나?' 의심스러워하고 애인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분노하느라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고통 그 자체보다 '제가 왜 저럴까? 왜 몇 번씩 늦을까? 왜 몇 번씩 약속을 펑크 낼까?' 그런데 막상 만나면 막 불타는 사랑을 해. 막 진짜 이 여자가 그동안 막 가슴 졸이고 기다리고 몸이 들뜬 그런 거를 해소할 정도로 남자가 또 완벽하게 그 성적 만족을 줘. 그러면 여성들은 고통스럽게 기다렸던 상황을 잊어버리고 상처 반복되고 잊어버리고 상처 반복되고 이런 사이클을 갖게 되죠. 특히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성들. 누가 봐도 남자가 떠났는데 여성들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 떠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메일이 안 오면 컴퓨터가 고장 났을 거야. 전화가 안 오면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거야. 이러면서 온갖 그 남성의 상황을 합리화해 주는 이 얘기가 가장 재밌게 묘사된 얘기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책이죠. 그 책 되게 좋습니다. 많이 팔렸으니까 사지는 마세요. 그 책은 유명한 섹스 앤 더 시티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작가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여성들아 남자들은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사랑을 주지 마. 그리고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기거나 여성을 존중하지 않은 남자들은 코끼리가 밟아 죽여야 돼." 이렇게 그 문장이 나와요. 코끼리가 밟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섹스 앤 더 시티의 극본 작가가 여성들한테 "내가 남자여서 잘 아는데 남자들이 마음이 식으면 그것은 그냥 식은 거야. 그걸 이해하려고 하거나 합리화시켜 주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남자를 이제 머리에서 지워 버리거나 커팅을 하라고 남성이 인제 조언을 하죠. 제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 웃긴 사례가 여성들이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출장 갔을 것이다. 무슨 암에 걸렸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서 보지는 마세요. 도서관에 다 있어요, 옛날 책이라.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요. 여기서 인제 결론이에요. 이 여자가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나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실컷 섹스를 했고 인제 섹스에 대한 어떤 환상이 없다."라는 함의,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함의가 괄호쳐진 상태에서 대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한 번에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았던 것은 철저히 이 영화는 여성 중심적이에요. 여성 중심적이고 기다리는 사람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섹스 봉사를 인제 그냥 봉사. 뭐 남자는 자기가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분 좀 기다리더라도 그런 섹스 잘하는 남자의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 푸틴 좋아하는 남자하고 대화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깐 어차피 이 관계는 섹스로만 끝나는 것이지 깊은 대화와 성장이나 무슨 상호 교류 이런 거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고 대사관 직원이니까. 그다음에 행복한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섹스의 조건이나 관계의 조건이 완전히 정해진 상태에서 그 조건을 이 여성은 굉장히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난 굉장히 즐겼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안 해본 섹스를 이 남자를 통해서 다 해봤으니까 이 여자가 이긴 거죠. 이겼다기보다는 저는 이 여성이 아주 큰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요. 대차 대조표를 했을 때 남자는 남는 게 없어. 왜? 걔는 생각이 없는 애니까. 근데 이 여성은 섹스를 즐겼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아마 문학 교수니까 글을 쓸 거야. 그러니까 글의 소재를 엄청 얻었죠.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성장했고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은 이 남자로부터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상처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한 권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짧은 시간에 아주 인텐시브한 경험을 했고 굉장히 몰두했다가 금방 빠져나와요. 을의 비극이나 약자들의 비극은 몰두했다가 못 빠져나오니까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평생 걔가 나를 기다리게 했어. 만나기로 해놓고서 귀국해버렸어.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진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이용했다는 관점에서 쿨하게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성한테 쾌락을 주는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성 경험을 글을 쓸 때는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세대들 프랑스의 마르그리트 듀라스 같은 사람은 80이 돼서야 썼거든요. 연인이라는 제일 마치 나오는 영화가 자기 얘기죠.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자기가 비록 프랑스 제국의 여자지만 계급적으로는 가난해.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부호한테 매춘을 한 그 10대의 경험이 있죠. 근데 그 경험을 80 넘어서야 썼거든요. 그 영화도 적나라하죠.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 자기 성경험을 쓰는 것은 정말 할머니가 돼 가지고 무성적인 여자가 됐을 때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니 에르노의 이 단순한 열정도 완전히 자전적인 얘기인데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0 초반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많이 내려왔다.' 50대 초반에 자기의 성적으로 적나라한 얘기를 썼으니까 근데 만일에 제가 이렇게 제 성적인 경험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물론 그 경험은 되게 구조적인 거고 그 구조에 개입된 정치적 권력 관계 그래서 제가 제 경험 중에서 선택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경험을 쓰는 것이지 뭐 경험 자체를 막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자전적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 가장 글쓰기에서 어렵습니다. 그냥 사연팔이식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경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개입된 구조를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일은 자기하고 직면해야 되는 동시에 굉장한 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듀라스에 비해서는 30년 먼저 아니 에르노라는 여성이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한테 성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하고 달리 영화에서 이 섹스가 그냥 섹스가 아니라 어떤 여성들의 변화와 성장과 다른 세계의 이동을 상징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중에서 인제 I am love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섹스씬이 아름다운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만든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섹스씬을 굉장히 잘 그리는 부자들의 그걸 잘 그리는 감독 같은데요. I am love라는 틸다 스윈튼 나오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 피임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은 얼마나 영화 속의 섹스가 사실은 비현실적인가. 근데 그게 마치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하는 섹스에 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끝내주는 섹스가 어떤 섹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부부 간의 섹스나 혹은 오래된 연인 간의 섹스는 사정하고 코 골고 자고 그냥 씻기 귀찮고 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즉 섹스가 지속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어떤 식의 교감이 있고 정말 사랑과 존중과 성장과 이런 것의 일부로서의 섹스는 사실은 한두 번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제가 본 영화인데 영화를 두 번이나 봤는데 제목을 기억을 못해 가지고 어저께 그거 찾다가 고생했는데 제목은 아웃사이드 인입니다. 그 영화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독립영화 비슷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교사와 학생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여교사가 자기 학생이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복역을 하는데 이 여교사가 정의로운 마음과 학생의 억울한 마음 때문에 옥바라지 비슷하게 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고받습니다. 사실 그 죄도 다른 친구와 동생의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간 건데 20년 후에 억울한 복역을 마치고 소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성숙한 남성으로 나와요. 이 여성을 교사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머니뻘의 연상의 여인이지만 정말 깊이 있게 사랑을 하고 거기서도 섹스가 한 번이에요. 그게 3번 4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제도화된 관계이거나 아니면 첫 번째 섹스만큼 못하죠. I am love에서도 그렇고 제가 두 번이나 봤으면서도 제목을 기억 못하는 미국 영화에서도 그렇고 단순한 열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쾌락과 친밀감과 평화와 기쁨과 막 치유까지 갖고 올 수 있는 섹스는 짧은 시간이거나 아니면 한두 번이라는 거죠. 그 영화들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섹스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대면대면 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섹스가 제도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섹스가 제도화됐다라는 것은 성산업이라든가 혹은 성폭력이라든가 이건 다 제도화된 섹스죠. 내지는 커플 관계, 부부 관계든 부부 관계가 동성애든 이성애든 매번의 섹스가 그렇게 매번 그렇게 막 우주를 뚫고 나가는 그런 연락이 있나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생활에서 출산을 위한 거 말고는 자아 실현을 위한 섹스나 쾌락적 섹스는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운이 좋아 가지고 매번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매력적인 사람하고 한 번씩만 해. 그 외에는 실제로는 성생활이 매번의 섹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별의별 인제 크러쉬 같은 그 영화가 인제 그런 영화죠. 너무 섹스가 지루하고 파트너를 바꿀 수 없으니까 막 그룹 섹스도 하고 막 교통사고 난 상황에서도 섹스를 하고 이 섹스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저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섹스가 자극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서 섹스에 대한 비중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섹스리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섹스 장면을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엄청나게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막 새로운 세계로 가는 섹스는 한두 번이에요. 3-4번 다음부터는 그냥 잠자기 위해서 하거나 피곤한 제 친구가 자기는 피곤할 때 남편한테 섹스를 해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피곤해 가지고 자는 수면제 대신. 근데 남편이 안 해 준대.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그렇게 인생에 남을 만한 섹스는 없거나 몇 번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 단순한 열정 아니 에르노의 텍스트로 돌아온다면 이 영화의 제목이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심플 패션이에요. 단순한 열정, 심플 패션.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패션이란 말이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은 순환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쓰이잖아요. 마태 순환곡, 예수의 순환, 푸코의 순환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순환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이 영어에서 이 패션이. 그러니까 단순한 열정은 이 번역을 다른 식으로 하면 단순한 순환이야. 단순한 순환? 의미 없는 순환? 그냥 플레인한 순환. 이 여성이 한번 순환을 실험해 본 거예요. 뭐 기다리고 어쩌고 하는 게 이제 순환이라고 치면 무의미한 고통. 무의미한 고통이란 말이 전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의미한 순환, 무의미한 순환. 그런데 여성이 자기의 성적인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무의미한 순환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안전해야 되는 거죠. 이 러시아 양아치 같은 아니 죄송합니다. 이 러시아 남자도 비교적 인제 안전한데 이제 이런 안전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섹스도 잘하면서 안전하면서 동영상 안 찍을 그런 남성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성희롱이었는데 어떤 남성이 저한테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잘나봤자 여자다." 이런 식의 의미로 "나랑 잘래? 너 나랑 한번 자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그게 정말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거면 대답이 달랐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 잘해?" 근데 걔가 머뭇거리는 거야. 자기가 "아 나 잘해. 막 엄청 잘해. 막 너한테 서비스 해 줄게."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잘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함부로 제안을 하니? 참 도덕성이 없다." 제가 그렇게 모욕을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그런 말 하려면은 섹스 연습을 좀 해." 제가 막 뭐 인제 이런 잡다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열정 이 영화가 그냥 지루한 섹스 영화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이 이 남자에 휘둘리지 않고 쟤한테 섹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몇 분 기다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순환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심오한 말이 되죠. 저는 이 영화에서 한 가지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이 여성이 인제 성형을 안 했어요. 이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가슴 성형을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누우면요. 아무리 가슴이 커도 납작해집니다. 높이 안 솟아요. 근데 성형 수술을 하면 누워도 거기가 볼록합니다, 가슴이. 예. 한국 영화에서 이제 성의 장면을 보면 누웠는데도 가슴이 볼록해 가지고 너무 어색한 그런 저희가 있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새 모든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나 피부과가 되고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의사가 없는 것은 공중보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형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몸 그런 부분도 체크할 만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섹스 씬은 좀 지루한데
프랑스 비 오는 거리라든가 이 여자가 사는 집의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이 약간 올드한 음악이 나와요. If You Go Away, Only You 이런 올드한 음악이 아주 경쾌하게 나오면서 음악이나 비 오는 거리나 이 여자가 사는 집은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 갖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섹스씬 할 때는 그냥 시큰둥하게 있다가 이 여자가 모스크바에서 택시를 타고 배회를 하는데 이런 장면은 좀 아름다워요. 단순한 열정을 남녀 간의 섹스씬으로 보지 말고 섹스를 잘하는 남자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희생자나 피해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